나는 천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저의 남편은 무속인입니다. 노르웨이 공주의 고백으로 전 세계 언론이 술렁입니다. 왕실의 딸로 태어났지만 신과 우주의 메시지를 믿었고 흑인 무속인 남성과의 사랑을 선택한 그녀의 인생은 보수적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왕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한나라의 공주가 천사와 대화하고 무속인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가십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깜짝 놀랐고 왕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죠. 게다가 그녀의 결혼과 이혼, 재혼 과정에서 왕실과 대중, 언론의 비난이 엄청났기에 영혼의 자유를 선택한 그녀의 사랑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왕실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랑과 영혼의 자유를 찾은 노르웨이 왕실의 공주 메르타 루이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굴탱이! 평범하지 않은 공주. 1971년 9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왕립병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르타 루이세로 당시 노르웨이 국왕의 첫 손주이자 하랄 왕세자 부부의 장녀였죠. 하지만 노르웨이 왕실은 유럽에서도 작고 보수적인 왕실이었고 남자에게만 왕위 계승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녀는 첫째였지만 왕이 될 수 없는 공주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는데요. 어린 시절의 메르타 루이세 공주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밝고 명랑하게 자랐고 이러한 당당한 모습으로 노르웨이 미소천사 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왕실의 책임감, 대중의 시선, 여성으로서의 제약, 그리고 장녀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모순된 위치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왕실의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불안과 답답한 감정을 느꼈다고 회고했고 그 답답함은 훗날 그녀가 세상의 규범과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를 꿈꾸는 공주. 왕실의 장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완벽하게 살게 된 삶 등 누구나 부러워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왕실이 아니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반복한 그녀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의 근간인 왕실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죠. 대학교에서 문학과 연극을 전공한 뒤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 그녀의 선택은 왕실 구성원으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진로 선택이었는데요. 그 무렵 메르타 루이세는 자신 안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과 마주하면 그 사람의 기운을 감지할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타인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 직감, 내면의 지혜를 깨우는 삶이야말로 바로 그것이 그녀가 진짜 원하는 길이었죠. 그러던 2002년 저는 왕실로부터 받던 공식 수당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깜짝 발언을 하게 됩니다. 왕실 구성원으로서의 공적 의무를 줄이고 개인적인 사업과 자율적인 삶을 선택하겠다는 선언은 노르웨이 왕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많은 이들은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공주가 개인 사업을 하다니 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메르타 루이세는 자신의 행보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동화작가, 라디오 방송 진행, 강연 활동, 심지어 승마 프로그램 출연까지 공주는 더 이상 왕실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주라는 직함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천사와 대화하는 공주? 2007년 여름 노르웨이 언론은 노르웨이의 공주가 천사와 소통한다, 그녀가 영성교육기관을 운영한다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로 메르타 루이세 공주의 사업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게 됩니다. 그녀가 설립한 곳은 아스타르테 교육센터로 사람들의 직감과 영적 존재와 교감하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공주의 행보에 대해 공주가 왕실의 이미지를 팔아 사기치고 있다, 그녀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실천하고 있다 등 많은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되죠. 그중 특히 문제가 되었던 건 왕실을 벗어나겠다고 선언했던 그녀가 여전히 공주라는 왕실 칭호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었던 점인데요. 공식적으로 왕실로부터 수당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신분임에도 프린세스 메르시아 루이스라는 이름은 사업 홍보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왕실 권위를 이용해 수익을 올린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2019년 그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상업적인 활동에 공주라는 칭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게 되죠. 메르타 루이세는 이러한 일에 주눅들지 않고 나는 나의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라며 대담하게 자신만의 길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결혼, 이혼, 그리고 새로운 사랑. 그렇다면 사랑에 있어서 메르타 루이스 공주의 삶은 어땠을까요? 2002년 5월 24일 그녀는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예술가이자 작가였던 아리벤과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리벤은 잘생긴 외모와 지적인 모습으로 한동안 언론에서는 왕실의 신데렐라라고 불리기도 한 인물인데요. 결혼 후 두 사람은 3명의 딸을 낳았고 다정한 모습을 공식석상에 자주 드러내며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인꼬 부부로 손꼽히게 되죠. 하지만 이들 부부는 10년 넘게 지속된 결혼 생활을 결국 2016년 이혼이라는 결말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혼 소식으로 노르웨이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메르타 루이세는 왕실 여성 최초로 이혼을 선택한 공주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2019년 크리스마스에 그녀의 전 남편인 아리벤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 소식으로 깊은 슬픔에 빠졌고 자신의 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가 천국에 갔다고 전하며 전 남편인 아리벤을 진심으로 애도하죠. 그러다 1년 뒤인 2020년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공개하며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미국 출신의 주술사 두렉 베넷으로 흑인이며 과거 양성애자였고 영적 안내자를 자처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노르웨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 충분했죠. 공주가 무속인과 사귄다? 이건 왕실의 품위를 해치는 일이다. 언론은 그를 가짜 주술사, 사기꾼, 위험한 인물로 몰아붙였고 두 사람은 연일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르타 루이세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두렉은 내가 숨기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줍니다. 라며 그와의 사랑을 피하지 않았죠. 그리고 2022년 그녀는 두렉 베넷과 공식 약혼을 발표하며 동시에 왕실의 공식 활동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스물탱이! 메르타 루이스 공주의 인생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과 선택은 현대 왕실이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왕실이라는 거대한 전통의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그 틀을 벗어나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선택한 노르웨이 메르타 루이세 공주. 사람들은 그녀의 인생을 보며 공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메르타 루이세는 나는 공주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는데요. 이제 메르타 루이세는 더 이상 공주라는 칭호 없이도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메르타 루이세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왕실의 공주라는 직함을 버리고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해 떠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